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카브레 모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카브레 모드는 자체 차원, 생물 공개, 던전, 보스 등 다양한 요소가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 모드를 얻으려면 먼저 마카브라, Call of False Prophet로 가야 합니다. 알겠죠? 파일로 가서 modloader, 4G와 모든 버전을 찾으면 여기에 1.2.1 같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받으세요. 알겠죠? 예를 들어 윈도우스 psr, appdata, roaming, .minecraft, mods 폴더로 가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gecko-lib 모드도 필요합니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이 모드도 있어야 마카브레를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모드에 문제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게임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좋아요. 마카브레 차원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좋아. 어떻게 마카브리 차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해요. 물론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시작해서 이 꽤 어려운 차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제가 본 바로는 몹들은 모두 체력이 100이고 음식을 구하는 좋은 방법도 아직 못 봤어요. 자, 우리는 희생 음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시다시피 골드 너겟, 네더라이트, 네더 워트블록과 블레이즈 로드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우클릭을 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제 생명력이 줄어들고 희생 음료에 얼룩이 생기다가 결국 이 물건이 생성되죠.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곧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알겠죠? 천천히요. 이제 결정화된 피를 얻었어요. 바로 이 물건이죠. 알겠죠? 그 너머는 더 유용해요. 기본적으로 우클릭하면 큰 문제 없이 이 차원에 접근할 수 있어요. 알겠죠? 꽤 하드코어한 차원이죠. 그리고 여기 모노리스 같은 몹 중 하나가 있어요. 방금 저를 위로 던졌네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조금 실험해 보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생명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중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기적적으로 살았네요. 하지만 뭐, 실험해보고 이 차원을 탐험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좋아, 구울 차원에서 뭐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복잡하고 매우 공격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원에 들어가면 마인크래프트에서는 항상 나무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이 경우 이런 종류의 나무들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즉, 반드시 이런 구조나 나무들이 처음부터 생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꽤 사막 같은 지역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무 자원을 기본 목재로 변환하고 기본적인 제작을 시작하면 돼요. 제가 추천하자면 싸움은 피하세요. 알겠죠? 싸우지 마세요. 특히 상대적으로 큰 몹들과는요. 여기서 음식은 구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방금 보니 두 눈과 간으로 만든 칵테일이 여기 있네요. 하지만 네, 보세요. 저기 척추뇌가 있어요. 여기는 온통 몹들로 가득해. 걔네가 공격적일 거예요. 알겠죠? 이 차원은 제가 추천하는데 지금 멋진 쉐이더를 쓰고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느낌의 쉐이더로 플레이하는 게 좋을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밝은 상태로 플레이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재미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보시다시피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고 날아다니는 몬스터들로 가득해요. 당연히 저를 공격하러 오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잠시 후에 보세요. 지금 제가 얼마나 몹들에 둘러싸여 있는지 몹들과 모든 것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한 당연히 동굴 테마도 추천해요. 여기 소켓 플랭크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나무 등급의 다양한 도구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또한 금이간 뼈도 구해야 해요. 알겠죠? 초기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로요. 그럼 행운을 빕니다. 메카브레 내에서 주요 생물 군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메카브레에는 여러 생물 군계와 꽤 독특한 적들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생물 군계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다양한 광물도 추가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좀 의문이에요. 페룸 광석과 페룸 주계가 있는데 혹시 동굴 지역도 있는지, 네, 동굴 시스템이 있네요. 아마 여기서 생성될 거예요. 저기
약한 돌이 보이고 동굴은 있지만 광석은 안 보이네요. 그쵸? 처음 봤을 때 이 석화 플라즈마처럼 재밌는 요소가 좀 있어요. 작은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솔직히 대단한 건 없어요. 그럼 이제 더 좋은 생물 군계들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이빨숲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 이 생물 군계는 보시다시피 이빨로 가득 차 있고 기본적으로 뮬러라는 몹들이 있는 곳이에요. 더블 뮬러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 죽이면 이빨을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경험치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빨은 여러 용도가 있는데 먹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장식용 블록도 만들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곤란하네요. 하지만 나무는 엄청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꽤 흥미롭고 어느 정도는 안전한 생물 군계예요. 알겠죠? 이 생물들이 그렇게 즉 우리를 공격하진 않을 거예요. 이 기생충들이 있긴 하네요. 그렇게 안전하진 않네요. 그렇죠?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그렇죠?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네, 복잡해질 수 있어요. 사실 뭐 거짓말할 필요 없죠. 이 벌레가 나를 붙잡았고 날 죽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생물 군계는 이 늪지대예요. 알겠죠? 모튼 스왑프라고 불려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새로운 몹이 있는 생물 군계인데 하나는 크롤러라는 기본적이에요. 알겠죠? 또 있는 건 지금 보고 있는 에모어예요. 모노리스도 있고요. 알겠죠? 그리고 스태그넌트도 있어요. 전부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예를 들어 저기 크롤러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달리는 적이에요. 아 죄송해요. 크롤러는 이렇게 달리는 녀석이에요. 스태그넌트는 여기 이거고 그리고 모노리스는 이거예요. 알겠죠? 사실 저기 모노리스가 하나 있네요. 뭐 여기서 구조물도 생성됐는데 조금 얼굴 정도로 그래도 뭐 다양한 스포너가 보이네요. 세상에. 그렇죠? 이건 부술 수 있고 뭔가를 줘요. 어머, 페럼 레깅스네요. 그리고 맨 위에는 당연히 이 아름다움이 있어요. 더 많은 생물 군계가 있지만 대체로 사막 같고 모든 것이 매우 적대적이에요. 사실 가만히 있는 몹도 많긴 해요. 알겠죠? 가까이 가지 않으면 공격하지. 공격하거나 효과를 주지 않지만 대부분은 모든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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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이에요. 알겠죠? 마차브레 모드에서 어떻게 갑옷과 광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해서 자원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죠? 마차브레 모드에서는 고유한 텍스처를 가진 광석과 여러 방어구 세트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블러드 클로 아머가 있어요. 그렇죠? 블러드 클로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보이시죠? 이 갑옷은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방어력이 11, 16으로 매우 강력하죠. 이 갑옷을 입으면요. 기본적으로 결정화된 피로 얻을 수 있는데 이건 피 페러민곶과 고체산으로 만들어요. 고체산은 스코칭 애시드와 페러민곶으로 얻을 수 있어요. 페럼은 제가 이미 보여드린 페럼 광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동굴에서 생성되고 블러드 클로는 로우 블러드 클로와 플라즈마로 만들어요. 플라즈마도 보시다시피 로우 플라즈마에서 얻고 이것도 동굴에서 생성됩니다. 페럼 갑옷도 있어. 알겠지? 너무 멀리 가고 싶지 않을 때를 위해서. 페럼은 자체 광석이 있고 꽤 흔해. 알겠지? 이건 네더라이트 갑옷과 비슷한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 검도 있는데 데미지가 6이야. 원한다면 철퇴나 창도 있어. 곡괭이도 있고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여기 생긴 몬스터들 좀 봐. 그렇지? 거인이 저기 뒤에 있었는데 디스폰 됐어. 맞지? 디스폰 됐지만 저 괴물이 약화 효과를 줬어. 그렇지? 철토에는 약화 효과를 주고 또 뭐가 있더라. 약화 실명 둔화 효과를 줄 거야. 데미지는 7.5를 주는군. 좋아. 심바이오틱 갑옷도 있을 거야. 이건 무기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알겠지? 새로운 세트 같아. 보다시피 갑옷들은 매우 강력하지만 여전히 보스와 몹들이 높은 장비를 가져도 죽을 수 있어. 알겠지? 갑옷 종류는 더 많아. 알겠지? 응, 맞아. 곡괭이 종류도 좀 살펴보자. 이게 흥미로운 부분일 거야. 알겠지? 블러드 클로 곡괭이가 있고 플라즈마, 페룸도 있어. 알겠지? 그리고 이것들 전부.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나무 곡괭이야. 알겠지? 아니, 특별한 건 없어. 도구 측면에서 보면 데미지는 꽤 약하네. 아마도 블러드 클로일 거야. 플라즈마도 있고 페룸도 있어. 알겠지? 혐오스러운 수정으로 만든 곡괭이도 있어. 알겠지? 이건 어딘가에서 구해야 할 것 같아.
혐오스러운 수정인데 광석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서 아마 결정체 형태로 직접 얻는 것 같아. 스타일은 자수정 스타일이야. 알겠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다양한 광석들이야.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별로 없어. 알겠지? 특별한 아이템으로는 여기 특정 이름 없는 검들이 많고 또 다른 아이템들도 있어. 알겠지? 총 같은 것들. 여기 석궁도 있어. 알겠지? 장비로는 이런 도구들이 있어. 생존용 아이템은 있지만 갑옷이나 광석 관련해서는 많지 않아. 진짜 특별한 아이템들은 여기 저주받은 아이템에 있지. 예를 들어 도둑의 체인소드는 보스 아이템인 고모리아의 심장으로 만들고 공포몽거라는 이름도 정말 멋져. 많은 아이템들은 사실 전리품으로 얻게 될 거야. 알겠지? 이곳에서 살아남으면서 봐. 여기 포징 패시 있고 여기서 패스의 램프를 얻을 수 있어. 알겠지? 자, 또 다른 광석이야. 알겠지? 별로 쓸모 있어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스코칭 애시드를 얻었어. 그건 더 유용했지. 그래서 광석은 있지만 많지는 않아. 아주 좋아요. 그럼 할로우맨의 던전은 어떻게 찾을까요? 그리고 그건 이론적으로는 보스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할로우맨을 물리쳐야 해요. 알겠죠? 그럼 할로우맨은 어떻게 찾을까요? 할로우맨은 명령어로는 찾을 수 없는 구조물에 등장해요. 제가 마참례를 입력하지 않는 한요. 아니 BR 잠깐 플래시 BR. 로카테 아니네요. 괜찮아요. 전에 이 구조물을 찾았으니까 너무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이 TP들 중 하나에서 찾았던 것 같은데 맞죠? 우리가 이 구조물을 찾았던 곳이요. 기본적으로 기둥을 찾아야 해요. 알겠죠? 이런 기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내려가 볼게요. 아, 맞네요. 아, 여기 할로우맨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내려가면 할로우맨이 생성돼요. 저는 비슷한 기둥 구조물을 찾았는데 그건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여기 또 다른 구조물이 있네요. 또 다른 할로우맨인가요? 또 다른 할로우맨이네요. 알겠어요. 생성될 수 있는 여러 구조물이 있다고 이해해요. 그냥 내려가서 찾으면 돼요. 알겠죠? 구조물을 조사하는 게 내 결론이네. 그렇지? 이게 내가 찾은 구조물이에요. 알겠죠? 여기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니 할로우맨이 나타났어요. 바로 제가 찾은 할로우맨이죠. 알겠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지사항이에요. 할로우는 알겠죠? 할로우맨과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즉 할로우와 할로우맨이 있어요. 둘째, 할로우맨은 매우 매우 강력한 공격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논리적인 갑옷을 하나 골라볼게요. 페럼 갑옷 같은 거. 알겠죠? 이건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우선 이 녀석한테서 아무것도 못 빼서요. 알겠죠?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모드의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불공평한 모드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할 일은 할로우맨을 자극해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아래에 있는 몬스터들이 할로우인데 그냥 나타나는 거죠. 아, 맞아, 맞아. 그들이 할로우예요. 이 녀석에게 접근하려면 꽤 힘들 거예요. 알겠죠? 제가 시도할 건 접근을 차단해서 그들이 저한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로우맨을 죽일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저쪽으로 가자. 할로우맨. 어때요? 아무것도 안 되네. 날 들어올리기만 하죠? 날 들어올리긴 하지만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공격하진 않네요. 알겠죠? 저도 네더라이트 갑옷 입고 있어요. 방금 모든 치트를 날려버렸네요. 제가 녀석 체력의 4분의 1을 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멍청하게 플레이 중인데 여기 올라오려면 사다리를 타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던전을 다 청소했다면 이 보스를 공격할 수 있고 체력이 별로 회복되지도 않으니 조금만 때리고 빠져나오면 돼요. 그냥 왔던 길로 내려가면 끝이에요. 그렇게 많이 쫓아오지 않을 거예요. 사실 지금은 보스가 좀 멍청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돌아서기 전까지 지켜보세요. 하지만 보스니까 봐요. 내 체력이 줄었네요. 이제 여기로 내려가면 끝이에요. 아래에 더 위험한 몬스터들이 있어서 지금은 내려가지 않을게요. 이해하시죠? 자, 이게 제 조언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아이언 골렘처럼 작동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보스가 모든 걸 저한테 던지고 있어요. 가진 모든 나쁜 공격을 저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위에 올라가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때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약간은 맞긴 하네요. 또한 주변에 눈알들이 있고 다음 꼼수는 활을 사용하는 거예요. 활이나 원거리 무기가 있다면 여기서 화살로 계속 맞추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 제 팁이었습니다. 좋아, 감염의 뿌리는 어떻게 사용하지? 기본적으로 할로우맨을 물리치면 이걸 얻게 될 거야. 알겠지? 할로우맨을 이제 보러 갈 건데
게임 내 대부분 구조물에 나타나고, 예를 들면 저기 곧 죽을 벌레처럼 생긴 놈이야.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저 벌레가 죽으면 이 아이템을 주는데 바로 이거, 여기 이거야. 보이니? 감염의 뿌리 알겠지? 다른 것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거의 같은 걸 줄 거야. 알겠지? 다양한 구조물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둥일 뿐이야. 근처에서 또 하나 찾았는데 찾아볼게.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보이지만 지금은 못 찾을 것 같은 다른 것도 있었어. 아, 맞다, 맞다. 여기 이거야. 알겠지? 이 구조물 안에 있어. 이 모든 구조물과 던전은 분명히 복잡하지만 여기서 이 챔피언이 생성됩니다. 그를 물리치면 감염의 뿌리를 얻게 되는데 이건 두 아이템인 Company from Below와 Repulsive Cube에 쓸 수 있는 중요한 드롭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보스 진행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특정 구조물에서 활성화하는 방식이죠. 지금 Company from Below의 기능을 보면 없는 것 같고 Repulsive Cube도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있네요. 그렇죠? 방금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클릭하면 이 지역이 변환되고, 이건 블록 때문에 생명력이 깎이고 있네요. 맞죠? 우클릭하면 리퍼시브 큐브가 주변을 혐오스러운 것들이나 부패한 것으로 변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ompany from Below는 모든 벌레들을 지하로 보냈네요. 그렇죠?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요. 아이템을 수집하는 거 보이세요? 물론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우클릭하면 모든 아이템을 빨아들이고 생명력을 조금 깎아요. 서바이벌에서 해볼게요. 알겠죠? 우클릭하면 됩니다. 정말 좋은 순간이네요. 아주 흥미로운 능력이죠? 기본적으로 아무 몬스터가 갑자기 덤벼들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꽤 강력한 아이템. 그리고 반발 큐브는 넓은 지역을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주죠. 스폰을 막는 용도인 것 같은데 세상에 이 몬스터들 좀 봐요. 유충까지 스폰되네요, 진짜. 게다가 블록도 쉽게 부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자, 여기 있네요. 알겠죠? 감염의 뿌리도 우클릭하면 던져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 있네요. 고모리야, 알겠죠? 방금 날 밀어버리고 이 폭발을 일으켰는데 이 괴물이 진짜 이런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조심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작은 꽃을 소환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작은 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보스 고모리아는 우리에게 고모리아의 갑옷을 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고모리아의 심장인데 유틸리티에 가면은 갑옷을 만들 수 있죠. 스티프 체인소드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다양한 흥미로운 무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요 몬스터 중 하나예요. 알겠죠? 그리고 엄청 강해요. 이미 보셨겠지만 지나가는 모든 것을 파괴해요. 체력이 1000이에요. 게다가 몬스터로 변할 수 있고 자기 복제본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알죠? 전투 중에 무기를 훔칠 수도 있어요. 삼켜버리고 이것들을 소환해요. 이 거대한 발들을. 몹과 하수인을 소환하고 클론도 생성해요. 알겠죠? 방금 보셨듯이 우리는 진짜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알겠죠? 이것들은 모두 클론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알겠죠? 조심 조심 조심. 세상에 이 보스와 싸우는 건 정말.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요 드롭은 고모리아의 심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물리치나요? 솔직히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지형을 완전히 파괴하는 녀석과 싸울 때는 보시다시피 순간 놓쳐버려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F3와 B를 활성화하세요. 알겠죠? F3와 B는 무슨 용도인가요? 히트박스를 보기 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클론이 있네요. 알겠죠? 하지만 히트박스를 보면 더 큰 이점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얼마나 데미지를 주나요? 한번 봅시다. 완전 펌아머로 갈게. 알지?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보자. 지금은 나를 때리지 않고 있어. 알지? 그리고 한 방에 끝났어. 좋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갑옷이 필요하겠네. 알지? 그리고 날 밀어낼 수도 있어.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이 보스랑 싸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염의 뿌리를 가져가자. 가장 좋은 걸 보자. 이제 큐브가 있어. 아래에서 온 회사. 블러드 클로스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 블러드 클로스를 장착할게. 페론보다 더 좋은 방어구지만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아, 그치? 맞아. 훨씬 더 좋네.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 찾아보자. 어디 있지? 좋아. 이제 풀아머로 갈게. 얼마나 때리는지 보자. 응? 풀블러드 클로스 아머. 한번 보자. 좋아. 지금 날 부양시켰어. 세상에. 체력이 다 깎였네. 잠시 회복해보자. 아직은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그렇죠?
주변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레비테이션이 좀 귀찮긴 하지만 물양동이나 주변에 물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근처에 몹들이 많이 스폰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활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 방에 얼마나 강한지 보고 싶어요. 알겠죠? 지금은 잘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심해요. 아직 저를 때리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때리는지 가까이 가볼게요. 아직 충분히 가까이 가지 못했네요. 저기서 날 밀었어요. 여기 이 녀석이에요. 때리는지 볼게요. 좋아요. 저를 때렸어요. 알았어요. 맞으면 죽어요. 제 생각에는 방패를 사용하고 활을 쓰면서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 전략이에요. 사실 보세요. 이 녀석이 순식간에 얼마나 난장판을 만들었는지. 물리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있네요. 봐요. 이거 봐요. 이거 좀 보세요. 좋아. 어떻게 게임 내에서 보스를 소환할 수 있는지. 마카브르. 이걸 하려면 이런 재단을 찾아야 해. 알겠지? 예를 들어 여기 바로 앞에 하나 있는데 우클릭해서 이 괴물을 소환하는 거야. 알겠지? 찾아보자. 내 경우엔 이 공격들이 날 좀 내버려 두면 좋겠네. 알겠지? 다른 재단을 찾으러 가볼게.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 보자. 물론 가능하다면. 그럼 재단은 어떻게 찾나요? 내가 한 방법은 계속 우클릭하는 거야. 알겠지? 우클릭하면 근처에 재단이 있을 경우 감염의 뿌리가 알려줄 거야. 보다시피 던졌는데 그냥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겠지? 좋아. 지금 뭔가를 찾았어. 보다시피 발사하면 나타나. 계속 나타나. 알겠지? 걱정 마. 아무리 많이 쏴도 소모되지 않아. 보다시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지점으로 날 데려가고 있어. 어딘지 모르겠어. 알겠지?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다시 던지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조금 더 천천히 가다가 여기서 위치가 잡혔어요. 알겠죠? 이 재단이요? 이것이 바로 재단입니다. 보시다시피 실패자, 가짜 우상 고모리아예요. 지금 우클릭하면 고모리아가 소환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 모드에서 재단을 찾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죠, 네?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조사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알겠죠? 계속 전진하면서 200블록마다 하나씩 더 던져보세요. 알겠죠? 여기서 또 다른 재단이 위치한 걸 찾았네요. 보세요. 저기 있어요. 또 다른 고모리아. 그렇죠? 맞습니다. 침착하게 하세요. 이 보스들은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마주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소환해야 해요. 알겠죠? 즉, 정면에서 마주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소환하는 방법입니다. 좋아요. 만약 고모리아를 물리치고 심장을 얻는다면 이런 아이템들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모리아 갑옷부터 볼게요. 기본적으로 천을 모두 합치고 이 아이템을 우클릭하면 고모리아의 부패 갑옷 세트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오른손을 사용해 이 갑옷을 얻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보시다시피 방어력 펄스 15, 피 26, 플랍 31, 그리고 팍 19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과는 비교도 안 되죠? 제대로 된 갑옷의 자체 3D 모델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절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심장 하나씩 소모해요. 알겠죠? 그 다음 절벽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정체된 무기도 있습니다. 절벽은 보시다시피 우클릭으로 적을 기절시키고 쉬프트 퍼스 클릭으로 적을 박살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일단 13을 제거하고 드레드2 효과를 적용하는 걸 볼게요. 알겠죠? 오른쪽 클릭, 저기 있네요. 보시다시피 목표물을 던지고 떨어뜨립니다. 총 199 데미지에 추가로 낙하 데미지까지 입힙니다. 우리는 겨우 15 데미지만 더 입혔어요. 30포인트의 추가 데미지죠. 그리고 시프트와 오른쪽 클릭을 함께 누르면 작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폭발은 우리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주는 것 같지만 갑옷이 많아서 거의 느끼지 못했네요. 그 다음 스티프 체인소드가 있는데 12 데미지를 줍니다. 설명에는 오른쪽 클릭으로 11개의 부양투사체 발사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적을 완전히 처치해 버렸네요. 그렇죠? 실제로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볼게요. 그래서 뭐가 남았네요. 다시 시도해 볼게요. 이번엔 다른 적으로 해볼게요. 여기 남았어요. 좋아요. 그리고 시프트와 오른쪽 클릭은 기본적으로 충돌 투사체예요. 알겠죠? 즉, 투사체를 보내면 그게 아래로 떨어지는데 솔직히 다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건 거기 있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그걸 묻어버렸어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은 정체된 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왼손 슬롯에 장착하세요. 알겠죠? 여기 있네요. 아무 블록이나 우클릭해서 원본을 파괴하고 덩어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Shift 우클릭으로 덩어리를 던집니다. 좋아요, 여기 있네요. Shift 우클릭으로 덩어리를 던집니다. 얼마나 데미지를 주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갑옷이 없는 몬스터를 잡아볼게요. 이 몬스터는 체력이 300이에요. 알겠죠? 던져볼게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니. 이건 지형 전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멋지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을 못 봤어요. 이제 고모리아를 물리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살펴봤어요. 알겠죠? 즉, 조심하세요. 좋아, 어떻게 발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일단 내가 그를 소환했고, 소환한 이후에 벌써 생명력 80이 줄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쏘는 눈들 세상에 이걸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건 바로 날아오는 투사체야. 꽤 불공정한 보스야. 알지? 갑옷을 입자. 이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갑옷은 블러드 클로스일 거야. 맞지? 이렇게. 찾거나 다른 보스를 물리쳐야 할 거야. 검을 하나 골라볼까? 자, 블러드 클로스 검을 들고 스폰 포인트를 만들자. 알겠지? 여기에 2개. 지금 보니까 이런 종류의 몬스터들을 소환하네. 알겠지? 아니, 맞아.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어. 사실 의미가 없네. 그렇지? 좋아. 효과를 좀 보고 싶어. 먼저 이런 몬스터들. 그 다음엔 저기서 투사체를 쏘고 있어. 알겠지? 아, 여기 이거 맞지? 저기 있네. 아니요. 방금 보셨듯이 전리품이 많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알겠죠? 또는 방금 보신 이 광선을 쏠 수도 있고요. 자, 저기 있네요. 저를 잡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물리적으로 때리려고 접근하면 좋은 생각 같지만 벌레들을 계속 소환할 거예요. 알겠죠? 보세요. 저를 잡아서 공중으로 던졌고 아마도 이미 너무 늦었을 거예요. 이제 도망가는 좋은 결정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은 꽤 어렵지만요. 사실 많은 공격들이 생명력을 끊임없이 깎지는 않아요. 알겠죠? 물론 제가 아주 좋은 갑옷을 입고 있긴 해요. 알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한번 잡히면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지금 탈출하려고 해도 전혀 안 돼. 또한 이 지형이 정말 최악이네. 그리고 나도 최악이고. 그렇지? 내가 최악이야. 알겠지?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 것 같아요. 저기 몬스터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원거리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죠. 알겠죠? 이 비터를 소환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아이템을 많이 주지만 생명력을 그렇게 많이 깎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물리쳐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시도해보고 싶은 건 멈추질 않네요. 그렇죠? 지금 시험해보고 싶은 건 활로 쏠 수 있는지였어요. 비터를 소환하고 있어서 뭐 안 될 것 같은데 잠시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꿔서 활을 들고 어떻게든 활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 볼게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우리를 죽일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자, 저기 있네요. 좋아요. 활로 맞출 수 있고 피할 방법도 없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폰을 많이 해도 내가 버그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게. 그렇지? 비터스가 계속 스폰되더라도 그냥 땅을 파괴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 알지? 그게 30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구조물에 있으면 봐. 저기 비터스가 스폰됐어. 저기 아래에 있잖아. 아주 좋아. 그냥 활로 쏘면 돼. 알겠지? 그게 다야. 이렇게 물을 거야. 아, 이게 뭐가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고? 그냥 즐기세요. 여러분이 즐기세요. 그게 제 조언이에요. 봐. 잠깐만 다가갔는데 0.5초 만에 바로 죽었어. 또 그러는지 볼까? 또 그러는지 볼까? 솔직히 뭘 한 건지 잘 모르겠어. 이 번개에 당했는지 모르겠네. 봐. 여기 철이 있어. 채굴하려면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필요해. 세상에. 좋아. 저기서 날 잡았어. 널 잡고 폭발물 던질 때는 이미 쉬운 거야. 알지? 이렇게 내가 그를 물리칠 거야. 알겠지? 멀리서 편하게 하는 거지. 좋아. 날개는 어떻게 얻는 거야? 바알을 물리치면 그의 심장을 얻을 거야. 알겠지? 그 심장은 바알의 갑옷, 더블 블레이드, 윙스 같은 아이템을 만드는 데 쓰여. 알겠지? 이것도 골수 깃털로 만들어져. 기본적으로 이삭숲에서 바알이 나타나고 거기서 물리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얻는 것들을 좀 살펴볼게. 그러니까 이 검은 기본적으로 물을 피로 바꾼다고 써 있어. 여기 물이 있지? 이건 물이야. 맞아. 우클릭으로 치유와 범위 피해를 입힌다고 나와. 알겠지? 한번 우클릭해 볼게. 여기 있네. 범위 피해 꽤 강한 범위 피해야. 그리고 쉬프트 우클릭하면 빔, 즉 광선을 보낼 수 있어.
와우. 봐. 저기 광선이 있네. 그렇지. 그런데 물을 피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네. 그치? 속임수였나 봐. 아마도 그냥 말로만 그런 것 같아. 이 광선은 우리 체력도 깎을 수 있어. 알겠지? 예를 들어, 여기 많은 벌레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광역 피해를 주면 끝이에요. 자, 이제 고어낫을 볼게요. 알겠죠? 고어낫은 오른쪽 클릭으로 배기 공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죠? 저기 봐요. 방금 봤죠? 원거리 공격이에요. 이 벌레들에게 얼마나 데미지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이게 한 방에 쓰러뜨렸네요. 세상에 엄청난 파밍이네요. 그리고 쉬프트 오른쪽 클릭하면 피해 소용돌이가 나와요. 자, 여기 있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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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체력을 얼마나 깎았지? 죽이진 못하네요. 그죠? 모아는 주지만 보시다시피 데미지가 많진 않아요. 왜 제가 버그가 걸렸죠? 여기 있네요. 데미지가 많진 않지만 적어도 봐요. 저기 있어요. 일부 아이템들은 유령처럼 남아 있어요. 그냥 상호작용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로우 윙스가 있어요. 알겠죠? 다이스. 왼쪽에서 사용한다 라고 적혀 있어. 알겠지? 그리고 비행하려면 우클릭이라고 나와. 난 생존 모드에 있구나. 내 말은 내가 있는 것 같은데 내려가려면 컨트롤. 알았어? 알았어? 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알겠어. 매번 그냥 둘 다 사용할게. 자, 이렇게 날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각 아이템마다 제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날개는 이렇게 만들어요. 해머리지 더블 블레이드는 분노 블레이드로 만들고 사이드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알겠죠? 좋아. 여기 발라몬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스폰 포인트를 하나 설치해 볼게요. 알겠죠? 이게 지금 제가 가진 갑옷 블러드 클로스예요. 알겠죠? 방금 뛰어올랐네요. 보이죠? 보시다시피 주변을 다 파괴하고 주변 모든 것을 부수고 있어요. 우리가 때리면 체력이 1.5포인트 깎여요. 사실 이 갑옷 덕분에 몇 번 타격은 견딜 수 있지만 여기저기서 소환하니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즉 지금으로서는 꽤 어려운 몬스터인 것 같네요. 그죠? 말씀드려야겠어요. 계속 우리를 향해 뛰어들 거예요. 여기 이 지역을 장기로 변형시켰어요. 위에 올라가면 체력이 깎이는지 모르겠네요. 맞네요. 지금은 체력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지만 일단 지금은 괜찮네요. 그죠? 꼭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건 아니네요. 이제 활로 좀 더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거리를 두고 맞지 않는 게 재미있죠. 자, 글로윙으로 시작해 볼게요. 당연히 서바이벌 모드로 설정할게요. 어디 보자. 저기 멀리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글로윙으로 쏴볼게요. 화살이 효과가 없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한 거죠. 알겠죠? 아래쪽으로도 발사체를 쏘네요. 글로윙 효과가 있는지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네네. 효과가 있어요. 뭐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체력이 회복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건가요? 아니요. 약간의 체력이 회복됐네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해요. 주변의 모든 몬스터를 공격하고 있어요. 알겠죠? 지금은 날개를 사용해 날고 있어요. 모드 자체의 날개죠. 알겠죠? 오른쪽 클릭으로 활성화되는데 지금 저에게서 도망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당신이 떠나면 버그가 생겼네요. 적이 있어요. 멀어질수록 체력이 회복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특성이에요. 솔직히 날개 달린 녀석과 싸우는 건 좀 불공평해. 언제든 다가가고 물러날 수 있어서 꽤 괜찮아. 이미 PVP를 조금 보셨을 거예요. 사실 별로 없어요. 알려드릴 요령이 많지 않아요. 멀어지게 두지 마세요. 좀 직관에 반하죠? 흑요석을 부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 이 차원에서 용암을 본 적이 없어서 보시다시피 꽤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자기 생명력을 많이 깎는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 물 양동이 가져가도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일부 능력은 생명력을 많이 깎아요. 내장 공격에 맞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게 다예요. 더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 높은 공격력과 회복력을 갖추고 침착하게 하세요. 좋아, 이제 발라몬을 물리치면 얻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살펴볼 거야. 발라몬의 심장을 얻으면 스위핑 워 X, 갑옷, 내장 채찍, 그리고 척추낫을 해금할 수 있어. 그럼 내장 채찍부터 시작해 볼게. 기본적으로 적들을 가까이 끌어당긴다는 거야. 알겠지? 방금 봤던 것처럼. 우클릭으로 이런 종류의 내장을 던지는 건데 보스의 특징이기도 하고 적을 너에게 끌어당겨.
알겠지? 그리고 Shift 우클릭으로 왼쪽 슬롯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알겠지? 그 외에는 별로 없어, 진짜로. 그리고 척추낫이 있어. 알겠지? 여기 있는 이건데 기본적으로 보스가 가끔 꺼내는 무기야. 우클릭으로 보다시피 이런 기둥을 뼈로 된 기둥을 세울 수 있어. 왼쪽 클릭으로 체력 C를 깎고 웅크리면 이론적으로 범위 공격을 할 수 있어. 알겠지? 웅크리고 우클릭하면 이론상 범위 피해를 줄 텐데 솔직히 팀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아, 봐. 여기 있네요. 웅크리고 우클릭해 봅시다. 어디 보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를 위로 몰아붙이는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 우클릭, 쉬프트와 우클릭, 슬로니스, 해머리지 그에게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가 보스잖아. 그렇지? 뭐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핑 워 X가 있어요. 알겠죠? 17 데미지. 꽤 강한 공격이네요. 우클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준하는 방향으로 발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프트 우클릭은 러시예요. 알겠죠? 저기서 날 던져요. 기본적으로 이동용 무기인 셈이죠. 우클릭 바로 그거죠. 점프합니다. 작은 도약이에요. 이건 그가 스폰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이건 원래 있던 거예요. 바이오맨시죠. 알겠어요. 자, 여기 이 보스가 주거나 추가해주는 모든 아이템들이에요. 알겠죠? 말씀드렸듯이 꽤 복잡한 보스예요. 좋아. 어떻게 가르가마오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건 산성 공간에 나타나는 것 같아. 여기에 스폰 포인트를 만들자. 이미 보이는 것처럼 많은 렉을 유발하는 능력들이 있어. 이렇게 주변을 다 파괴하는 것처럼. 알지? 당연히 아이템을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아마 싸우기 전에 게임 룰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게임 룰인데? 모르겠네. 어떤 게임 룰이었지? 드롭스 블록, 블록 엑스플로션, 드롭 디케이. 이걸 false로 설정하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좋아. 생명력이 9266이야. 독을 뿌리고 있는데 그의 영역 안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지금 보기에는 솔직히 가장 어려운 보스 중 하나인 것 같아. 좋아. 한 방에 얼마나 강하게 때리는지 보고 싶어. 블러드 클로스 갑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독을 주고 있어서 괜찮아. 어떤 독이야? 독 레벨 5? 알겠지? 지금은 이걸 좀 부수고 있어. 알겠지? 잘 안 보이네? 그리고 그러다가 한 방 맞고 잠들어 버렸어. 너도 잘 자. 알겠어. 독을 뿌리는 건 이런 거구나. 가까이 가볼게. 와, 한 방에 죽이네, 진짜. 이게 마지막 보스인 것 같아. 이 입자들이 독을 뿌리는 거지, 맞지? 이러면 뭘 하는지 잘 볼 수가 없어. 환경을 이렇게 파괴하는 벌레들은 여기 블리딩 스톤 광석이 있네? 나쁘지 않아? 멀리 가서 다른 곳에서 다시 소환해 볼게. 활이 데미지를 주는지도 확인하고 싶어. 알지? 이런 정보는 알아두면 좋으니까 창의 모드로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생명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 석궁은 어때? 와, 와, 와. 폭발해서 한 방에 죽었어. 이 폭발은 뭘 하는 거지? 전체 지역을 다 부수네. 폭발이 일어나서 저를 죽였어요. 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꽤 튼튼하네요. 이 몬스터는 생명력을 많이 깎아요. 석궁을 한번 시도해볼까? 아마 석궁 탄약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 맞아요. 오른쪽 클릭이에요. 네, 석궁이 생명력을 깎네요. 봐봐봐. 폭발 맞고 잠들어 버렸네. 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몬스터는 솔직히 다른 것들과 달리 명확한 전략이 없어요. 즉시 죽이니까 모르겠네요. 지금 제 전략이 마음에 들진 않을 거예요. 제 현재 전략은 제가 보기에 멀리 가면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매우 좋은 점이에요. 지금 전략은 침대를 근처에 약 100블록 떨어진 곳에 두고 검과 물량동이를 많이 준비해서 리스폰하고 최대한 많이 때리는 거예요. 뛰어들어 여기로 뛰어들어 때리고 조금 때리다가 그가 널 때려 죽일 때까지 그게 다야. 독은 체력을 반만 깎고 그는 체력을 회복 못해. 알지? 그걸로 놀 수 있어. 또한 그가 이런 곳에 갇히면 폭발을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폭발하거든. 지금 저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그는 날 수도 없어. 맞지? 석궁은 흥미롭고 와 방금 날 근데 석궁 때문이야. 아니면 그 때문이야? 그 때문이지. 맞지? 폭발거리가 내 체력 절반을 깎았어. 알지? 슈퍼를 만들면 갑옷이 망가졌네. 잠깐만. 좋아. 또 생각난 건 여기 레드스톤 블록을 놓고 서바이벌로 바꿔서 TNT를 던지는 거야. 알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내가 그에게 닿을 수 있는지 보고 싶어. 알지? 지금 이론상 TNT가 그에게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어디 있지? 저기 아래에 있어. 이론상 TNT가 그에게 떨어져야 해. 알겠지?
생명력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 데미지를 입는 것 같지 않아. 알지? 이제 먹어. 아, 게다가 글을 엄청 밀어붙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야, 데미지를 입히나 안 입히나? 입어? 그거 15. 아니, 생명력이 줄지 않아. 자, 여러분, 그가 자기 무덤을 파괴 두고 석궁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칼을 뽑아서 끝내자. 좋아요. 이제 크로스보우, 고어 펌프, 마우스, 쉴드 사용법에 대해 말할게요. 이것들은 가르가마오의 심장으로 얻는 아이템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가르가마오를 쓰러뜨리면 그의 심장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먼저 크로스보우가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무기는 독이 들어간 흥미롭고 강력한 샷을 만들어내요. 알겠죠? 설명에는 우클릭으로 세 발의 투사체를 발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저기 있네요. 방금 보셨죠? 또는 Shift 우클릭으로 폭발 투사체를 발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제가 쭈그려 앉아 있을 때 보시다시피 폭발 투사체를 발사했어요. 꽤 많은 데미지를 주네요. 236에서 201찔로, 즉 25의 데미지예요. 그 다음 부패한 고어 펌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폭발 효과가 있는 총기예요. 알겠죠? 여기 첫 번째 효과가 나왔네요. 알겠죠? 이건 뭐지? 일종의 산성 물질인데 내가 움직이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Shift 우클릭하면 폭발물을 던질 수 있어. 알겠지? 지금은 폭발물이 잘 안 보이네. 저기 보였어. 알겠지? 이런, 잘 안 보이네. 그리고 우클릭, 저기 있다. 폭발물. 즉, 떨어지고 나면 세상에. 이거 광물 찾기에 정말 좋아. 알겠지? 봐, 여기 블리딩 스톤이 있고 여기는 곰팡이 캡이 있었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거야. 게다가 이걸 드롭하네. 응? 여기 생 플라즈마가 있어. 즉, 아이템들을 드롭한다는 거지. 중복된 표현이지만 정말 좋은, 채굴하기에 정말 좋은 도구야, 진짜로.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자, 여기 있네.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도구로는 방패가 있어. 알겠지? 봐, 여기 베드락에 도착했어. 그 다음은 방패야. 방패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역병으로부터 방어, 왼손에 사용하세요. 적을 넉백시키려면 우클릭하면 됩니다. 알겠죠? 적이 있으면 밀어낼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이제 상대를 한번 찾아볼게요. 솔직히 이 거인을 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좀 그렇지만 네, 밀렸어요. 버그가 너무 많아서 봤나요? 어떻게 밀렸는지 보이죠? 우클릭하면 밀려납니다. 더 잘 보이게 다른 몹을 잡아볼게요. 이걸로 해볼게요. 우클릭. 자, 봤죠?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몹이 가진 동료나 탈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몹, 죄송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컨스트럭트입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방어용 골렘의 일종이에요. 강력하죠. 보시다시피 체력이 80입니다. 인간 컨스트럭트라고 써있네요. 알겠죠? 다른 몹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자. 골렘 소환해볼게요. 아니, 우클릭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네요. 다 인간이에요. 제가 때리면 아이언 골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4명이 골렘을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지금 보니 골렘이 꽤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기 있네요. 알겠죠? 이렇게 강하고 컨스트럭트 엠브리오로 만들어요. 알겠죠? 모티스 에센스로 만들고 우클릭으로 보는 방향으로 순간이동하며 다른 몹들을 물리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 시프트 우클릭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네요. 알겠죠? 그래서 흥미롭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살 거치기, 살 마스크가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모든 건 베아와 모티스 에센스로 만들어져요. 모티스 에센스는 아마 리거 모티스 젤리를 가진 몬스터를 죽여서 얻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색깔이 같은 걸 보면 자, 살 마스크는 이 생물인데 탈것으로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와, 바다 생물도 있네. 세상에, 이 모드 정말 멋지지 않아요? 직접 해보기 전까진 멋져 보이죠. 그렇죠? 모든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생물은 기본적으로 탈 것 역할을 하는데 점프할 수 있는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엄청 빨리 움직여요. 알겠죠? 평원 같은 곳에선 이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지금 물속에선 별로고 점프 없이도 블록을 타고 봐봐, 정말 그렇네요. 좋아. 그 다음 스킨이 있는데 이 생물들이 공격하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내가 아이언 골렘을 때려도 아무 반응 없어.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왕 스킨이 있어. 알지? 어디 보자. 왕 스킨은 공격해? 아무것도 안 해. 이건 날기 위한 거지, 맞지? 아니, 내가 천재는 아니지만 날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맞다, 맞아. 스페이스 키로. 스페이스 키로. 근데 땅에서는 엄청 빠르고 물에서는 느리게 가. 알지? 게다가 물에 빠지면 약간 널 버리는 느낌이야. 그렇지? 기본적으로 날려면 위를 봐야 해. 알았어. 위를 보면 더 빨리 가는구나. 알겠어? 아래를 보면 내려가.
사실 꽤 안정적인 비행을 해주는 건 인정해야 해. 확실히 좀 느린 편이긴 해. 알지? 하지만 산이나 그런 곳을 이동하기엔 충분하지.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모드를 다룬 후에 알겠죠? 음, 아주 흥미로운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사실 얻는 방법보다는 모드가 추가한 희귀 아이템들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얻게 될 것들이죠. 모모드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알겠죠? 예를 들어, 여기 이 녀석은 아무도 모르는 존재죠. 그렇죠. 사실 이 다양한 몬스터들은 많은 드롭 아이템을 공유해요. 알겠죠? 각자 고유한 메커니즘과 공격 방식이 있지만, 그게 다예요. 알겠죠? 반복하자면, 모두 많은 드롭 아이템을 공유해요. 알겠죠? 물론 특별하고 장식용 아이템도 많지만, 이제 어떤 추가 아이템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사이드 아이 사이드 아이가 있어요. 알겠죠? 데미지가 0.6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자체 위트니스를 소환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우클릭하면 이 몬스터들이 소환됩니다. 기본적으로 목표를 마치면 벌레들이 그걸 쫓아가요. 그 매머드를 다시 찾아볼까요? 아마도 이미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아, 아니에요. 여기 있네요. 보세요. 지금 때리면 목격자들이 저기 있죠. 다가옵니다. 그들은 보러 오고 때리러 옵니다. 엄청난 데미지는 안 주지만 확실히 있어요. 알겠죠? 실패하지 않는 발사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경험치 병이 있는데 그게 피해 병이에요. 알죠? 던질 때 보시다시피 순간이동하고 일반보다 10배 더 많은 경험치를 줘요. 알죠? 우클릭 해볼게요. 왜 저기로 순간이동했지요? 이해가 안 돼요. 아, 담요 위에 우클릭해서 그랬네요. 가끔 순간이동하는 것 같죠? 모르겠어요. 자, 여기 있네요. 제작은 없고 그냥 얻으면 돼요. 그리고 영원히 숨어있는 눈도 있어요. 알죠? 가장 가까운 목표를 향해 화살을 쏘는 또 다른 아이템이죠. 알겠죠? 이번 경우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유충을 던지죠. 맞죠? 제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유충을 소환하고 그것들은 제 소유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스킨 트랜스퍼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알겠죠? 방금 조금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개체를 타격하면 그것과 위치를 교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메머드와 제 위치가 바뀌는 걸 보세요. 자, 다시 해볼게요. 우클릭. 저기 있네요. 그리고 컴퍼니, 여기 있는 이 아이템, 컴퍼니 프롬 빌로우도 있는데 이건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스를 통해서 얻고 기본적으로 목표를 끌어당겨요. 지옥으로요. 알겠죠? 우클릭하면 범위 내 모든 적을 아래로 끌어내려요. 아래로, 지표면 아래로요. 알겠죠? 저기 이 발톱들이 있네요. 그리고 리펄시브 큐브도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역을 뿌리 블록으로 변환하는 거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엔티티를 죽이지 않고 포스터에도 적을 수 없지만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야. 알겠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쓸모가 있을까? 이 산성 영역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그 외에는 별로 없어. 우선 이것들은 아주 쉽게 깨지는 블록들이야. 알겠지? 즉 손으로도 부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스와 싸울 때 환경이 산성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 그건 꽤 흥미로울 수 있겠네. 물 위로 다닐 때 유용해. 물 위로 다닐 때. 알겠지? 보면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수중 지역이 많잖아. 내 질문은 한 층만 만드나? 아니면 여러 층을 만드나? 여러 층을 만들어. 우리한테 쓸모가 있을 수 있어. 알겠지? 난 이게 모든 벌레를 땅속으로 보내는 것만큼 유용하진 않다고 봐. 알겠어? 결국 둘 다 감염의 뿌리라는 같은 요소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감염의 뿌리를 쓸지 아니면 모든 몹을 물 아래로 보낼지 선택해야 한다면 난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 알겠지? 하지만 뭐 이게 모드가 제공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럼 설명란에 제 인공지능 강의 링크가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 모포고르를 소개할게. 이 생물체는 체력이 500인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자. 꽤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생물 같아. 데미지가 크네. 모든 걸 파괴하기 전에 스폰 포인트를 설치해야겠다. 폭발은 안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이런 종류의 피를 뿌리는 것 같아. 그렇지? 실명 효과가 있어서 먼 거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데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 멀리서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기둥을 만들 건데 지금 서바이벌 모드야. 알지? 그가 나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어. 여기 이 효과 보이지? 이건 일종의 액체 같은데 맞으면 큰일 나.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어. 출혈 효과가 있는데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화살로 공격할 수 있어서 이 생물을 물리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 알지? 사실 이 보스는 게임에서 가장 쉬운 보스 중 하나인 것 같아. 그렇지? 즉, 피천 갑옷을 직접 입고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승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다른 보스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죠. 모르포고르의 심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모르포고르의 창플랜더 원거리 공격용 샷건도 주고 정말 흥미롭죠. 그리고 모르포고르 갑옷도요. 그래서 어떤 보스를 처치해야 한다면 이놈이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알겠죠? 모르포고르 갑옷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방어력이 19, 27, 17이에요. 즉 내가 초기 몹을 고르거나 처치해야 한다면 100% 모르포고르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그놈을 찾아야 해요. 스킨을 보면 치아 생물 군계에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치아 생물 군계에는 이미 다른 놈도 있죠. 뭐였더라? 발라만데라? 아니 발이야. 발은 이미 치아 바이옴에 나타나. 물론 이 녀석이 어디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녀석을 물리치고 뭐 주는지 보자. 죽음 애니메이션 멋지지? 근데 내가 방금 두 번째 단계가 있네. 기본적으로 15의 분열이네. 역시 그렇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어. 좋아. 근데 여기 위에서도 15 분열처럼 할 수 있고 큰 문제 없이 물리칠 수 있을까? 이 녀석이 기어오를 것 같은데 지금은 꽤 뭐 여유롭네. 그치? 아니 기둥 위에 있으면 이 녀석이 널 잡아먹을 거야 진짜로. 좋아. 그럼 더 좋아. 더 좋아. 그리고 내 질문은 내가 엔더맨처럼 하면 알다시피 엔더맨은 바닥을 놓으니까 어쩌면 물리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좋아. 한번 시도해볼게.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녀석의 체력을 많이 깎을 수 있었어. 히트박스가 명확하지 않아서 F12를 추천해요. 공격할 의도가 별로 없어 보이죠? 이렇게 맞았어요. 조심 조심 조심. 좋아요. 여기 있네요. 우리 꽤 안전한 것 같죠? 그가 나를 때릴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천장이 있는 분기점은 나를 공격할 수 있어.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오지 않고 뭐 블록도 파괴하지 않아서 환경과 재단 스폰 구역을 우리 방식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옆에 서면 분명 나를 때릴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봐봐요. 하지만 블록 위로 올라가는 건 어려워하네요. 그리고 그를 물리치면 아이템이 떨어져요. 알겠죠? 아이템이 떨어졌고 이제 심장을 받을 거예요. 하나 있었는데 이제 두 개가 됐어요. 알겠죠? 모포거 트로피 같은 아이템도 받았으니까 좋아. 여기 모퍼 광석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있어. 창약탈, 쇼르간트, 종양 왕관이지. 이제 각각에 대해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모드들을 찾아보자. 알겠지? 먼저 창약탈, 스피어 플란더이 있어. 설명. 두 부분으로 나눈다. 우클릭으로 절벽처럼 투사체를 보낸다. 보자. 발사했고 피해도 봤어. 체력 39. 우클릭하니 40의 체력을 깎았어. 잠깐. 체력 100. 이게 둘로 나누는 거지. 맞나? 아닌가? 여기 두 개 있어서. 체력 50을 깎네. 그렇지? 그리고 약간의 범위 피해도 가능한가? 응, 맞아. 범위 피해도 있어. 공격에 관통력이 있어. 일렬로 있나? 응, 맞아. 관통력이 있어. 관통력이 있어. 그리고 쉬프트 우클릭으로 호출하면 기본적으로 매장시켜 버려. 그리고 범위 매장? 응, 범위 매장. 이 모든 벌레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알겠어. 그리고 쇼르간트가 있는데 때릴 벌레가 다 떨어졌네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내려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쇼르간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클릭으로 무작위 패턴으로 여러 장기를 보내세요. 중요한 점, 이 공격은 재생성됩니다. 재생되는 걸 보이시나요? 벌레가 재생되는 걸 보이시나요? 이유는 이게 그래, 내가 장기를 던졌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쉬프트 우클릭으로 뼈를 보낼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멋지진 않네요. 그렇죠? 벌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뼈로, 다른 하나는 장기로 공격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마지막으로 종양 왕관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왼손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 화면 구석을 보면 이제 작은 천사 같은 게 있는데 보이시나요? 그리고 버블을 보내려면 우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어떤 대상에 써서 이 아이템이 얼마나 체력을 깎는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체력 300에 우클릭하면 생명을 빼앗은 게 아니라 그냥 들어 올렸을 뿐이야. 그래. 그리고 여러 번 들어 올릴 수도 있어. 그렇지? 정말 흥미롭네. 정말 흥미로워. 다시 보자. 이제 얼마나 많은 체력을 빼앗을까? 실의 체력이 있었어. 그래. 더 이상 들어 올릴 수가 없네. 상대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무력화시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오른쪽 클릭하면서 일어날 때 때리면 그게 요령인 것 같아. 맞지?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렇지? 때리면서 들어올리는 거야. 그리고 거품도 범위 공격처럼 작용하니 조심해. 알지? 방금 나도 내 거품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